안녕하세요. 솔쌤과 함께하는 수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학년 1학기 1단원 큰 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까 지난 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간단히 확인해보고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울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학년 때 배웠던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함께 풀어볼 건데, 화면을 보면은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2학년 때 배웠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자릿수의 각 자리의 숫자와 자리값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네 자릿수니까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네 자릿수를 읽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몇 천, 몇 백, 몇십, 몇 이런 식으로 숫자를 읽어봤었을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자릿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을 배워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수직선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수직선을 보니까 0부터 1000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네요. 그리고 수직선에서의 한 칸의 크기는 숫자 100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000은 900보다 네모만큼 더 큰 수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수직선에서 1000을 찾아보면 1000은 여기에 있고 900은 여기에 있네요. 그럼 이 두 수는 얼마만큼 차이가 나나요? 수직선상에서 한 칸이니까 100만큼 차이가 나네요. 즉 저는 900보다 100만큼 큰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800은 1000보다 몇만큼 더 작은 수인가요? 수직선상에서 800은 이곳에 있습니다. 이 800은 1000보다 얼마만큼 더 작은 수일까요? 지금 보니까 수직선상에서 두 칸 정도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200만큼 차이가 나네요. 즉 800은 1000보다 200만큼 더 작은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의 자리 숫자가 7이고 100의 자리 숫자가 2, 10의 자리 숫자가 3, 1의 자리 숫자가 5인 네 자리수를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리수니까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를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문제 다시 보면 1000의 자리 숫자가 7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7. 100의 자리 숫자는 2라고 했으니까 100의 자리에는 2. 10의 자리 숫자는 3이라고 했으니까 10의 자리에 3. 1의 자리 숫자는 5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자리에 이제 5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7, 2, 3, 5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근데 우리가 네 자리 숫자 읽을 때 7, 2, 3, 5라고 읽지 않죠. 사실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이 숫자는 맞아요. 7235라고 읽어주면 되지요. 그럼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규칙에 따라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래 나와 있는 수를 보고 규칙만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1325, 두 번째는 1425, 그 다음 빈칸 1625, 1725 순으로 지금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규칙이 있는 것 같나요? 지금 보니까 100의 자리 숫자가 바뀌고 있네요. 나머지 숫자는 그대로예요. 지금 100의 자리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우리 빈칸에 들어갈 숫자의 100의 자리 숫자는 몇이 될까요? 맞아요. 5가 되겠네요. 나머지 10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1, 5, 2, 5. 즉 1525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숫자 쭉 보겠습니다. 7318 빈칸 7338 7348 빈칸이에요. 여기서 규칙을 한번 찾아볼까요? 변하는 숫자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는 10의 자리 숫자가 계속 바뀌고 있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0의 자리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규칙이네요. 그러면은 두 번째 칸에는 10의 자리 숫자가 2가 들어가기 때문에 7, 3, 2, 8. 즉 7328이 되고 여기 다섯 번째 숫자의 10의 자리 숫자는 5가 되기 때문에 7, 3, 5, 8. 즉 7358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3427, 4427, 빈칸, 6427, 빈칸. 여기서도 변하는 숫자를 중심으로 한번 규칙을 찾아보세요. 여기서는 1000의 자리 숫자가 바뀌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숫자에 들어갈 세 번째 숫자의 1000의 자리에 해당하는 숫자는 몇이 될까요? 지금 1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5427. 같은 방법으로 여기는 7427이 되겠네요. 즉 각각 5427, 7427이 정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알맞게 써넣으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숫자 크기를 지금 비교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숫자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어떻게 비교하면 되나요? 맞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같은 자리에 숫자가 있을 때는 가장 큰 자리 숫자부터 봐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에서 340과 280이 있어요. 이 두 수 중에 누가 큰지 알기 위해서는 1의 자리 숫자부터 보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자리 숫자인 100의 자리 숫자부터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는 3이고 여기는 2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조건 큰 거예요? 그쵸. 340이 무조건 크기 때문에 340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부등호를 써줘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죠. 542랑 1327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이 두 숫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얘는 세 자리 숫자고 얘는 네 자리 숫자죠? 그래서 가장 큰 자리 숫자가 얘가 크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얘는 네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답니다. 자릿수가 큰 숫자가 무조건 큰 거예요. 자릿수가 다를 땐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45랑 1365 중에는 누가 더 큰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4자리 숫자니까 1000의 자리부터 비교를 해보면 돼요. 똑같이 1로 똑같고 100의 자리 숫자는 똑같이 3으로 똑같네요. 그럼 이제 10의 자리 숫자를 비교하면 되는데 왼쪽은 4고 오른쪽은 6이에요. 그럼 어디가 크다? 그쵸, 오른쪽이 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부등호를 표시해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698과 6756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세 자리, 네 자리 중에 큰 거는 어디다? 무조건 네 자리가 크죠. 그래서 오른쪽이 크고 마지막 8961, 8945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앞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지금 1000의 자리가 똑같이 8이고 100의 자리가 똑같이 9예요. 근데 지금 10의 자리가 다르네요. 여기는 6이고 여기는 4기 때문에 누가 더 크다? 8961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학년 때 배웠던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어때요? 어렵진 않았나요? 그럼 이제 수학 교과서 8쪽과 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를 보면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번 단원과 관련된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선생님이 먼저 이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고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수일인의 반 친구들이 세계문화체험관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왔어요. 세계문화체험관 입구에 친구들이 모여 있네요. 친구들이 체험관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입장료가 얼마인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전시실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생활 주변에서 큰 수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있네요. 이처럼 세계문화체험관에는 여러 나라의 자연과 생활 모습을 탐구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실이 있답니다. 여러분도 수일인의 반 친구들처럼 전시실에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생활 주변에서 큰 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봅시다. 잘 보았나요? 그러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인의 반 친구들은 세계문화체험관에 갔다고 했어요. 이제 그 체험관에 가서 세계 여러 나라에 관련된 자료도 보고 그 자료와 관련된 커다란 숫자들도 봤다고 해요. 해서 어떤 숫자들을 봤는지 한번 선생님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봤던 숫자는 입장료를 적어 놓은 숫자였죠. 우리가 이 숫자는 이미 잘 알고 있는 4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읽으면 되죠? 그렇죠. 1000원이라고 읽어주면 되겠네요. 이런 숫자도 있었고, 또 세계문화체험관 방문객 수를 나타낸 표인데 여기서도 숫자를 발견할 수 있네요. 이 표를 보면 오늘 이 체험관에 175명이 다녀갔고 지금까지는 총 이만큼의 사람들이 다녀갔다고 해요. 우리가 아직은 5자리 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읽을 수는 없지만 큰 숫자라는 거는 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 이거는 2030년에 나라별로 인구수가 얼마나 될지 예상해서 적어놓은 것이네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만큼, 캐나다는 이만큼, 불가리아, 콩고, 피지는
이만큼의 인구수가 늘어날 것으로, 변화할 것으로 지금 표에 정리를 해놨네요. 이 숫자들도 굉장히 커 보이네요. 다음, 세계 여러 나라의 수출 금액. 수출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자신의 나라의 물건을 다른 나라에게 팔아서 얻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 금액 한번 볼까요? 이게 몇 자리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15자리 숫자네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지? 엄청 크네요. 나머지 숫자도 엄청 크다는 게 지금 눈으로만 봐도 보이죠? 그 다음, 이거는 국제아동 후원 안내에 관련된 게시글이네요. 이걸 보니까 도움이 필요한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에게 이만큼의 돈이면 학용품을, 매달 이만큼의 돈이면 음식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하네요. 5자리 숫자니까 우리가 앞으로 수학에서 내용을 배우면은 이 정도 숫자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계 여러 나라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네요. 이동전화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스마트폰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전화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일본, 독일, 터키, 이집트에서 스마트폰, 그러니까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를 나타낸 자료네요. 이것도 큰 수가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는 다양한 숫자, 큰 숫자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수를 우리가 읽고 쓸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배울 것입니다. 하나씩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런 수를 알아볼 거예요. 이거 아직 어떻게 읽는지 몰라서 그냥 이런 수라고 한 거예요. 이런 수를 한번 알아볼 거고, 두 번째, 5자리 숫자를 알아볼 거예요. 5자리 수를 알아보고, 세 번째, 10만, 100만, 1000만이 얼마나 되는 숫자인지 알아볼 거예요. 네 번째, 억부터 1000조 단위까지의 수를 알아볼 거예요. 억, 조, 얼마나 큰 수일까요? 그 다음, 5번째, 큰 수의 띄어세기를 해볼 거예요. 띄어세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큰 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 거예요. 오늘은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어때요? 큰 수에 대해서 배울 준비가 되었나요?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